안녕하세요. 네. 비상대비법 심화 강의. 네, 오늘은 자원조사부터 해서 비상대비 자원 관리, 전자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원조사. 자원조사에서 중요한 거는 이런 자원조사는 누가 하는지, 조사권자와 그다음 어떤 방법, 우리 자원조사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세 가지 방법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그다음 뒷부분에 나와 있는 자격 면허 발급 또는 취소했을 때 누구한테 통보하는지, 그런 발급 취소하는 위탁 기관에는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늘 그 출제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암기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자원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질적으로 실제 매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원조사는 누가 하냐? 비상대비 책임기관의 장이 하는데 누구는 제외한다고 돼 있죠? 시군구청장은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비상대비 책임기관에는 시도, 시군구청장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자원조사를 할 때는 시군구청장은 권한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 부분을 출제하고 있죠. 그래서 뭐 시군구청장이 자원조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조사 누가 하는지 이 세 사람이 하죠. 밑에 있는 녹색으로 된 이 세 사람이 하는데 시군구청장은 제외된다. 강조합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하냐? 세 가지 방법. 조사, 신고, 자료 제출. 자, 조사, 신고, 자료 제출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잘 아셔야 합니다. 자, 조사는 누가 합니까? 이 세 개 기관장 예하에 있는 소속 공무원들이 하는 거죠. 공무원들이 직접 가갖고 확인하는 거고, 신고는 누가 하냐? 자원조사를 받는 대상자들이 직접 신고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자료 제출. 자료 제출은 업체에만 해당이 됩니다. 업체. 어떤 업체? 중점관리 대상 업체입니다. 우리가 자원조사 대상은 뭡니까? 인력자원과 물적자원. 이 물적자원에는 중점관리 대상 업체뿐만 아니라 중점관리 대상 업체가 아닌데 물적자원인 것들도 다 조사 대상이죠. 그런데 자료 제출은 중점관리 대상 업체에 관련되는 협회 단체의 장이 자료 제출을, 장한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그 물적 자원을 대상으로 다 자료 제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점관리 대상 업체에 관련돼서만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이 부분 여러분들, 어,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린 거죠. 물적 자원에 관련된 협회 단체의 장한테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아니죠. 명확하게 여기 중점관리 대상 업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점관리 대상 업체와 그냥 물적 자원은 틀리죠.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뭐 벌칙 이런 것들은 뭐 다 좀 뭐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 벌칙에서 조사를 거부 기피 방해했거나 또는 신고 안 하거나 거짓말로 신고하면 이렇게 벌칙이 부과되는데, 그러면 이 자료 제출에 대해서 어떤 뭐 거부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벌칙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명확하게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벌칙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여기 조사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다. 뭐 자료 제출까지 포함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자료 제출 거부에도 벌칙이 부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표현이 없어서 그럴 뿐이지. 그런데 실제로 문제는 이 법령에 있는 이 문구 그대로 나오니까 여러분들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된다. 자, 이런 자원조사는 이 세계 기관장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관계되는 기관장이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비상대비 책임기관장한테. 여기 비상대비 책임기관장에도 마찬가지 시군구청장이 제외됩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계 기관의 장이 조사를 요청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청하면 이 비상대비 책임기관의 장은 공무원을 통해서 이렇게 조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계 기관의 장이 요청하는데 그러면 관계 업체의 장이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업체와 기관은 명확하게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계 기관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보통 뭐 시군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있죠. 예,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업체라든가 물자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 누굽니까? 시군구청장이죠.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어떤 업체에 대해서 시도지사한테 조사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업체의장이 조사를 요청한다는 것은 없다라는 거.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자, 법령 조문에 보면 조사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업,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법을 하라고 되어 있죠. 명확하게 1항 1호 이 조사에 대해서는 어떤 국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조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항에 있는 2호에 있는 신고는 부담을 줘도 되겠습니까? 부담을 주면서도 신고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뭐, 그렇게 신고도 뭐 부담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하겠죠. 예, 실제로는. 근데 여기에서 명확하게 법령에 있는 요 문구로만 봤을 때는 조사에 대해서만 지장을 주지 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에 대해서 지장을 주지 마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그럴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틀렸다고 봐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고에 대해서는 지장을 주지 마라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예, 여기에는 분명히 1항 1호에 대해서만 이 조사에 대해서만 지장 주지 마라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특히 문제를 잘 냅니다. 예. 지금까지는 안 나왔지만 혹시나 앞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기술 자격 면허를 발급했거나 또는 취소가 됐을 때는 누구한테 알려주라고 되어 있죠? 알려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걸 발급한 행정기관장이나 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증을 위탁받아서 하는 위탁기관 단체의 장도 있죠? 이 두 사람 다 그런 발급했거나 취소했을 때는 누구한테? 그 해당 대상자 거주지 읍면 동장인데 통보를 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읍면 동장이 우리 인력 자원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면허증을 누가 갖고 있느냐 아니면 기존의 인력 자원이었다가 면허가 취소됐다 그러면 읍면 동장이 알아야겠죠. 그 인력 자원들을 관리하니까. 그래서 읍면 동장한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기술 자격 면허를 발급하거나 뭐 시험 보는 거에 대해서 위탁받아서 하는 기관장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우리 산업인력관리공단장이죠. 산업인력관리공단장은 우리 뭐 기본적으로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이런 자격증을 가장 많이 발급하고 또 취소도 하죠. 그 외에도 이 나머지 또 이런 6개의 기관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개의 위탁 기관 단체장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 이 부분도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땡땡땡 단체장이 뭐 어떤 기술 면허를 발급했을 때 읍면동장인데 통보를 했다. 그 땡땡 기관장을 실제로 이 7개에 있는 기관장 중에 한 명 이름을 넣어갖고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최근에도 이 뭐 산업안전보건공단장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나왔었죠. 예, 틀렸죠. 그래서 뭐 암기하실 때 이런 거에 앞글자 해서 활용하셔도 되고 지능자 들어가는 게 3개 있습니다. 지능 들어가는 거 3개 갖고 소원교 지능 3개 이런 식으로 암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소원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1년에 한 문제는 꼭 나오고 있습니다. 법령 1 기준으로 했을 때. 법령 2 했을 때는
꼭 한 문제 나옵니다. 매 시험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두 문제씩은 꼭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명 2는. 자, 작년 상반기에 나온 문제 한번 볼까요? 1번. 시군구청장은 뭐 계획 수립 준비와 시행에서 소속 공무원을 통해서 조사를 할 수 있다. 자, 조사는 누가 합니까? 소속 공무원이 하죠. 네, 시군구청장이 자원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비상대비 책임기관장에서 시군구청장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었죠? 앞에서. 틀렸죠. 아, 틀린 거 바로 1번이네요. 그래도 2번 계속 우리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력 자원 중에서 중점 관리해야 할 인력을 지정할 수 있다. 이거 뭐 뒤에 중점관리 대상 자원 지정하는 파트의 내용인데 우리 중점관리 대상 인력은 누구 중에서 이렇게 지정을 합니까? 인력 자원 중에서 지정하죠. 예. 아무 사람 중에서 중점관리 대상 인력을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인력 자원 중에서 지정한다는 거. 이 중점관리 대상 인력은 누가 지정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만이 지정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자, 3번.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의 장한테 부담 능력 고려해서 총리 승인받아서 3개월분 범위에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자, 이건 비축 부분이네요. 왜? 업체에 대해서 비축을 명령하는 거죠. 업체 비축 명령은 누가 합니까? 자원관리 주관기관이 장의하죠. 근데 자기 독단적으로 합니까? 아니죠. 총리 승인받아서 1년치 비축하라고 합니까? 아니죠. 최대 3개월분 범위죠. 최대 3개월분에 대해서 비축을 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비축에서도 누가 비축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정부 비축과 업체 비축을 구분해서 누가 비축 명령을 하는데 얼마만큼 누구 승인받아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자, 4번. 총리는 비상시 국민생활 안정에 필요 위해서 그 식보금, 식품보건 금융에 관한 중점관리 대상 업체를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임명 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우리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임명 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는 그 중점관리 대상 업체 유형이 한 6개인가 7개 있죠. 그 업체에 얘가 해당이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의 권한이 총리가 맞냐 틀렸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예, 다 맞죠? 총리가 업체에 대해서 지정을 할 수 있죠. 어떤 업체? 식보금에 관한 중점관리 대상 업체 가능하죠. 아, 6개 업체네요. 6개 업체. 우리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임명 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는 이 업체 유형은 6가지라는 거. 이 6가지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무슨 업체가 되어야 합니까? 중점관리 대상 업체가 되어야죠. 우리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임명 대상 업체는 중점관리 대상 업체 중에서 이렇게 해당 업체를 지정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6가지 유형의 업체들은 전부 다 중점관리 대상 업체가 기본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이 6가지 중에서 총리가 지정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6가지 업체 여러분들 반드시 다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뭐 뒤에 나오겠지만. 자, 이 문제 자원조사에 대해서 순수한 문제죠. 여러분들 직접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갑, 을이 누군지를 잘 보면서 조사 방법 3가지, 그 다음 지정권자가 맞는지 우리 지정권자 3명이 있었죠. 비상대비 책임기관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장, 지방행정기관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권한이 없다는 걸 꼭 아셔야 합니다. 자, 이거 뭐 지문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한 30초? 지금쯤이면 여러분들 대부분 다 푸셨을 것 같습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자, 다 푸셨죠?
예,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A도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갑을 통해서, 여기에 갑은 누구다? A도 소속에 있는 공무원이라는 거죠. 공무원. 그래서 그 다음 을이 소유 관리하고 있는 관리 대상 물자 B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했다. 을은 뭡니까? 그러면 이 B 관리 대상 물자 B에 대한 소유자라는 거죠. 소유자. 예, 물자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을은.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갑은 A도 소속 공무원이고 을은 그 조사 대상이 되는 물자의 소유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자, 을이 누구라 했습니까? 물자 소유자죠. 을에게 미리 자원조사표를 송부하고 소속 공무원은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자, 이게 뭡니까? 공무원이 가서 하는 거니까 조사죠, 조사. 조사는 먼저 자원조사표를 먼저 보내주고 그걸 작성하게 하고 이제 공무원이 가서 방문해서 확인하는 절차로 이루어지죠. 네, 맞죠. 자, 2번. 자, 물자 소유자, 을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B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자, 그럼 2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물자 소유자가 직접 하는 거니까 신고죠, 신고. 예, 신고 맞습니다. 가능하죠. 자, 3번. 소속 공무원은 B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경우에 을에게 미리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보여줘야 한다. 그렇죠. 내가 조사하러 왔다라는 것을 증표를 보여줘야죠. 증표 보여주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4번이 틀렸겠네요. 1, 2, 3번이 다 맞으니까. 4번. 자, 물자의 소유자가 갑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 벌칙이 이렇게 된다. 예. 조사 거부하면 벌칙은 뭐다? 6개월 이하의 징역, 500만 원의 벌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벌칙도 뭐 비상대피법에서는 몇 가지 안 되니까 그런 거는 뭐 다른 법령도 마찬가지. 벌칙은 100% 암기하셔야 합니다. 100%. 뭐 이런 거 암기 못하면 이거 절대 풀 수가 없죠. 암기만 되어 있다면 이런 벌칙은 뭐 쉽게 여러분들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조사권자는 비상대비 책임기관의 장인데 시군구청장 제외된다는 것. 조사 방법 세 가지. 예. 누가 하는지 공무원이 한다. 그 조사 대상자들이 직접 신고를 한다. 자료 제출은 중점관리 대상 업체에 관련되는 협회 단체의 장이 자료 제출한다라는 거. 세 가지 방법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예. 음, 요즘은 이런 문제 유형이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또 다시 문제는 뭐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밑줄 친 이런 상황형 같은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A도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을 통해서 뭐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A도 도지사가 한다는 거. 그렇죠. 그다음 기업부터 볼까요? A도 소속 공무원은 어떤 관리 대상 물자인 건설용 장비를 소유하는 갑한테, 갑은 그러니까 물자의 소유자라는 거죠. 이 건설용 장비의 소유자한테, 갑한테 조사의 대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했다. 자료 제출. 자료 제출은 누구한테 한다고요? 중점관리 대상 업체에 관련되는 협회 단체장이 자료를 제출하죠. 예. 물자의 소유자한테 자료 제출 불가능합니다. 예, 틀렸네요. 자, 니은. 인력 자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 조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 조사하는 거에 보면 조사에 방문해서 확인한다고 되어 있죠. 방문해서 확인한다. 예, 방문하니까 직접 방문 가능하죠. 네, 틀렸네요. 자, 그래서 과학기술자 을한테는 신고하는 방법으로 인력 자원을 파악했다. 그렇죠. 인력 자원 대상자한테 직접 신고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디귿. 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에 대해서 도지사는 업체에 관련되는 협회의 장 병에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했다. 자, 디귿은 아주 다양하게 틀렸네요. 먼저, 만약에 이걸 관계협회의장한테 어떤 신고하는 방법을 했다 하면 관계협회의장은 뭘 해야 합니까? 신고를 못 하죠. 자료 제출을 해야죠. 자료 제출. 이 관계협회장한테 만약에 자료 제출을 한다면 어떤 업체에 대해서 가능한 겁니까? 중점관리 대상 업체죠. 현재 지금 여기에 이 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가 중점관리 대상 업체입니까? 중점관리 대상 업체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명확하게 하려면 중점관리 대상 업체인 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합니다. 그냥 여기서만 딱 봤을 때는 이 업체는 그냥 물적 자원 중에 그냥 업체입니다. 물적 자원 중에 중점관리 대상 업체가 아니라 아주 여러 가지가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조사, 신고, 자료 제출 누가 대상인지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관계협회 단체장 이렇게 딱 넣으면 무조건 자료 제출 이 방법이 돼야 한다는 거. 예, 그거 꼭 잘 알고 계십시오. 자, 리을. 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 이사장은 정해 기술에 관한 자격을 취소하고 그 취소 사실을, 그러니까 정의 아무래도 뭐 인력 자원인가 보네요. 자격증 갖고 있는. 근데 그 자격증을 취소한 사실을 정해 거주지 도지사한테 통보했다. 자, 자격이나 면허 발급 또는 취소 사실은 누구한테 통보를 해야 합니까? 그 해당 인력자원 대상자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이죠. 읍면동장. 도지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게 통보한다는 사람이 누굽니까? 위탁기관이죠? 위탁기관에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통보받는 사람이 읍면동장이 아니라서 틀렸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탁 그 자격 면허 관련해서 위탁받은 기관 단체장 7가지 여러분들 꼭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문제는 그 앞에서 나온 기술자격 면허 위탁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기관 단체가 맞냐 틀렸냐 그 이 6가지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간단하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틀렸죠? 예, 얘는 없습니다. 지능 3개 중에 영화진흥위원회 있죠? 다음 방송통신 전파진흥원도 있고 소원교 소방안전원 있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7가지 위탁기관 단체에 꼭 암기를 하셔야 한다는 거. 자, 다음은 비상대비 자원 관리에 대한 전자화입니다. 전제화. 뭔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거. 인력, 물적 자원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 내용입니다. 자, 이 파트에서 중요한 거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는 역할이 뭔지를 꼭 아셔야 하고, 그 다음 국가정보원장이 하는 역할이 뭔지를 2가지 이 기관장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대다수가 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는 역할이죠. 국가정보원장이 하는 역할은 딱 한 가지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떤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 거에 대해서 보안 조치를 했다면 그 보안 조치를 잘 하고 있는지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거. 확인하는 거. 그래서 확인을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장은 그 보안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요 임무 한 가지만 있다라는 거. 나머지는 다 누가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니다. 시스템 구축 운영 할 수 있다. 특히 이 파트에서는 끝, 끝부분이 강제냐 임의냐를 꼭 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 시스템은 구축하는 것은 뭐 다른 법령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임의적인 사항입니다. 구축 운영할 수 있다.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그러면 이거 다 구축하느라고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법에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이렇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면 구축을 해라. 뭐 그런 식이죠. 이 표현이. 그래서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는 거고, 그 다음 이런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예,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런 자료를 수집도 할 수 있고 관리도 할 수 있고 보유도 할 수 있다. 자료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른 기관이나 업체한테 자료를 달라고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런 자료를 관리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기관 업체입니다. 그 업체 기관은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죠, 세 가지. 얘들은 이 세 가지 기관 업체는 관리 보유, 자료에 대해서 관리 보유만 할 수 있다는 거. 수집할 수 있습니까? 이 세 개 기관이? 중점관리 대상 업체가 어떤 인력 자원이나 물적 자원에 대한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까? 얘들은 수집 못 합니다. 수집은 누구만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 업체는 세 개. 이 세 개의 기관 업체 꼭 암기를 하셔야 한다는 거. 비상대비 책임기관. 여기 비상대비 책임기관에는 시군구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됩니다. 예, 뭐 제외된다 이런 표현이 없으니까. 예,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군구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 잘 알고 계셔요. 그다음 충정관리 대상 업체. 그다음 전자정부법에 따른 공공기관. 예, 이 세 개 기관 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그다음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정보원장이 그 안정성 확인한 보안 조치를 해야 한다라는 거. 자기가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 보안 조치 누가 해야겠습니까? 갖고 있는 본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꼭 해야 한다라는 거. 보안 조치를 꼭 해야 하고 보안 조치를 잘했냐 못했냐 점검은 국가정보원장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강제냐 임의냐 이 차이점 잘 알고 계십시오. 이런 부분도 은근히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중요합니다. 자, 수집관리 보유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할 수 있고, 나머지 이런 정보 제공 요청을 받는 기관 업체는 관리 보유만 할 수 있다는 거. 예, 이렇게 알고 계시고. 음, 자, 여기 공공기관이 우리가 비상대비법에 보면 두 가지 그 공공기관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지금 여기 나온 전자정보법에 따른 공공기관은 아주 광의, 아주 넓은 범위의 공공기관이죠. 이런 넓은 범위의 공공기관한테는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 이 공공기관 안에는 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이 공공기관은 전자정부법의 공공기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공기관은 비상대비법에서 뭡니까? 비상계획관을 둘 수 있는 공공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정부법에 따른 공공기관과 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두 개의 공공기관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 전자정보법에 따른 공공기관은 아주 넓은 범위, 모든 공공기관이 다 포함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공공기관,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이 전자정보법 공공기관 안에 포함되는 어떤 공공기관이면서 우리 뒤에 나오겠지만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는 업체로 될 수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공공기관의 차이점이 있으니까 여기 앞에 어떤 법에 따른 공공기관인지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예. 뭐 지금까지 문제 나온 적은 없는데 혹시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여기 파트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크게 어렵게 문제가 나오지 않고 가끔 나옵니다. 가끔. 예, 범위가 또 뭐 넓지 않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자, 특히 문제 보시면 국가정보원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자, 정보 시스템에 이런 뭐 방지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보안 조치는 국가정보원장이 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는 누가 해야 한다 그랬죠? 시스템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야죠. 그 다음 그 보안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누가? 예, 국가정보원장이 하는 거죠. 벌써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정보원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역할, 요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보통 우리 보안 조치 딱 하면 보안 그러면 뭔가 국가정보원장이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아니죠? 자, 2번. 자, 바로 그럼 답은 뭐 1번이네요. 2, 3, 4는 맞는 표현이겠네요.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2, 3, 4.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보 시스템 구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해서. 그쵸?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집할 수 있죠. 자, 인력 물적 자원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우리 정보 제공 요청받는 기관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비상대비 책임기관, 중점관리 대상 업체, 전자정부법에 따른 공공기관. 이 중앙행정기관은 어디에 포함이 됩니까? 비상대비 책임기관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 비상대비 책임기관은 자료를 관리, 보유하고 있죠.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수집하고 있는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면 틀리게 되죠, 걔는. 예. 그래서 용어 하나하나 이렇게 좀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합니다. 뭐 크게 어렵게 내지는 않는데 혹시나 어렵게 나오면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자, 3번 볼까요?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 관리, 보유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세 가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집, 관리, 보유를 할 수 있죠? 맞습니다. 자,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중점관리 대상 업체에 대해서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 그 업체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요청 안 따라도 된다. 원문에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돼 있죠. 그러면 어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뭐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안 줘도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맞습니다. 자, 정보 제공해 줄 수 요청받는 대상 기관, 업체 3개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것. 비상대비 책임기관에는 이렇게 안에 얘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지자체니까 시도, 시군구도 다 포함되어 있다라. 이렇게 생각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번째 나왔지만 어떤 정당한 사고가 있으면 요청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런 표현이 우리 비상대비법에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방금 보신 이 정보 제공에 대해서 요청하면 뭐 정당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꼭 따라야 한다 되어 있죠. 그다음 우리 비상대비 교육에 가면 요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 거기 가서 다 자세하게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상대비법에서는 뭔가를 요청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꼭 따라야 한다는 것은 요 세 가지라는 거. 정보 제공 요청과 비상대비 교육에 관련돼서 두 가지 이렇게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서 좀 암기를 하시면 이 뭐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이 표현이 다른 엉뚱한데 이렇게 표현이 문제로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을 수 있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공!